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 경기가 사실 이 베일리 폴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요. 피츠버그의 선발이 아직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누가 나올지 잘 모르는데, 애틀랜타는 뭐 브라이스 엘더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둘 다 이제 좀 최근 경기를 약간 잘했다,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은 이게 뭐 베일리 폴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둘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구속 상승이 보입니다. 자, 베일리 폴터 직전 경기 때 구속이 평균보다 1마일가량 더 나왔었고 경기를 나름대로 잘 했었죠. 브라이스 엘더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이제 한 뭐 주력 구족인 1.1마일가량 상승이 있었습니다. 싱커 평속이 원래는 좀 안 나오는 친구인데 시즌 평균보다 1.1마일가량 더 나왔다고 해요. 보통은 이렇게 그날 구속이 상승하면은 성적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애들이라서 뭐 직전 경기는 둘 다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뭐 베일리 폴터나 엘더나 둘 다 뭐 지금 방어율이 비슷하잖아요. 시즌 자체를 잘 치는 애들은 아닌데, 엘더는 요즘에 한 두세 경기가량 잘해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은근히 잘해주고 있고, 베일리 폴터는 뭐 가끔 가다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둘 다 직전 경기 때 좀 최근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좀 아무래도 나는 엘더가 조금 더 긴 기간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있고, 요즘에 분위기 자체도 피츠버그가 너무 안 좋아요. 따지고 보면 아마 피츠버그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승수가 이제 모자란 팀으로 보이거든요. 가장 떨어진 게 콜로라도, 그 다음이 아마 이제 화싹인가?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일 거예요. 그 정도로 못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최근 전적도 아주 안 좋다, 7연패이기도 하고, 이래서 뭐 스킨스라든지 뭐 미치 켈러가 나와도 연패를 끊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베일리 폴터가 애틀랜타 상대로 끊어주겠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좀 한 점차 게임이 좀 많이 보이는 거, 특히 애틀랜타가 지금 그 3경기 연속으로 한 점차 게임 달리고 있고, 최근에 8경기 중에 6번이 한 점차 게임이에요. 그 정도로 뭐 타이트한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뭐 엘더가 사실 뭐 엄청 믿을만한 선수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라든지 언더도 살짝 보고 있는데, 언더 보는 거는 9.5 기준점에는 둘 다 사실 만만한 선발이긴 한데, 얘네들이 지금 애틀랜타도 그렇고 피츠버그도 그렇고 빠따가, 특히 애틀랜타가 기복이 심하고 피츠버그는 그냥 못 치고 있거든요. 내일 이제 애틀랜타가 좌한 선발 상대로도 OPS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피츠버그는 경기를 쉬었고 애틀랜타는 불펜을 조금 많이 썼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좋게 볼 거는 같아요. 다음에 스쿠발이 나오는 디트로이트 대 텍사스 경기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스쿠발은 지금도 좌완 선발들 가운데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선발입니다. 작년 사이영에 이어가지고 시즌 초반에 살짝 부침이 있었지만은 금세 또 회복을 하는 모습들, 최근 5경기 동안 이제 조금 표본이 쌓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제가 최근에 몇 경기 동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 텐데, 보시다시피 스쿠발 요즘에 대단하죠. 그 5경기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는데 삼진이 38개다. 스쿠발 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리고, 반대로 이제 코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이적해가지고, 야, 코빈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3.28로 활약을 해줄 줄은 솔직히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코빈은 이제 워싱턴을 떠나서 텍사스에 와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뭐 구속 같은 것들은 평범하다든지 뭐 제구력이 조금 좋은 거, 그런 거는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빈의 약점이 좀 숨겨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는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텍사스가 올 시즌 내내 이제 좌완한테 많이 약했던 것들. 자, 화면에 나오는 게 올 시즌 텍사스의 이제 게임 로그거든요. 그 뭐 좌완 선발 상대로 게럿 크로시였다, 그날 경기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막 써있는데, 좌완 상대로 일단은 승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히쿠치 같은 애들 잡은 거나 몇 번 있기는 해요, 이마나가 잡고. 근데 보니까 요즘에 뭐 시어스한테 2번 진다든지, 뭐 로비레이, 스프링스 이런 애들한테도 지고, 게럿 크로시한테 뭐 개막전에 두드러 맞고, 빠른 공을 뿌리는 그런 애들한테 정말 뭐 맥을 못 쳤던 게 있기는 해요. 스쿠발은 텍사스한테 상당히 강력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 스쿠발이 뭐 뒷장이 뭐 강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많이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상으로는 뭐 피안타율이 3-4-4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 텍사스의 빠따 상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얘네들이 홈발이 굉장히 많이 맞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스가 나온다든지, 나는 그런 면에서는 디트로이트를 조금 보고 싶은 것 같아. 둘 다. 그리고 7.5 기준으로는 이게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좀 타격이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PS가 지금 6등에 올라있기도 하고, 최근에 7.5 기준으로 9번이나 오버가 있었다. 작년에는 스쿠발이 얘가 그 9이닝당 득점 지원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 덕에 뭐 승수도 많이 챙기고 이랬는데, 올 시즌에 뭐 스쿠발 경기 때 득점 지원이 아주 좋은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7.5 정도는 저는 뭐 오바도 살짝 꿈꾸고 있는데, 그러려면 스쿠발도 실점을 조금 해야 되고, 코빈도 여태까지 좋았던 기록들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사실 언더오버는 안 보니만 못하고,
그냥 저는 디트 사이드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텍사스가 좌안한테 올 시즌 내내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보였었다. 그런 것들이 중심적이고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세인트루이스, 미첼 파커와 패디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별로 볼 거는 없는데 그냥 둘 다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요. 파커는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세가 보이는 것 같고 요즘에 좀 볼넷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릭 패디는 얘는 사실 뭐 개막전쯤에 그때 이제 조금 못하고 나머지 경기도 잘해주다가 최근에 두 경기 동안 얘도 실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황이 좀 비슷해. 초반에 잘해주다가 좀 중간에 잘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둘 다 뭐 방울 같은 거 보이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에릭 패디는 이제 메이저리그 복귀해가지고 작년부터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것들, 올 시즌 차이가 거의 없기는 한데 어쨌든 원정이 조금 약한 편이고요. 반대로 미첼 파커는 홈에서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게 있지만은 매츠한테 5이닝 7실점으로 두드러 맞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발적으로는 딱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마운드는 그렇다 치고 바다적으로는 이 워싱턴은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요. 막 클리블랜드 상대로 막 대등하게 싸우고 클리블랜드의 아주 강한 불펜을 뭐 부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한데 그냥 일단은 워싱턴은 저는 기복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내일은 우한 상대로 홈일 때 OPS가 많이 좀 불을 붙는다 이런 게 있고,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이 좌한 상대로 나쁘진 않지만 원정인 경우엔 약했었다. 이 세인트루이스도 얘네들이 홈에서는 14승 6패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원정이 4승 14패거든요. 원정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 경기는 나는 사실 뭐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인트루이스를 조금 더 좋아는 합니다. 그냥 저는 정상범주보다 세인트루이스가 잘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이렇게 그 경기가 길게 가면은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불펜이 많이 회복된데 반대로 워싱턴은 지금 또 천사랑 리그 최악의 불펜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사실 얼마나 마운드를 길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역배를 받을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템파베이 대 미러키, 잭 라텔이랑 퀸타나가 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잭 라텔도 조금 회복세요. 4경기 동안 3.00이고 뭐 피홈런이 많은 건 있고 올 시즌 내내 좀 피홈런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창 안 좋다고 요즘에 회복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미러키의 퀸타나는 잘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올 시즌 내내 의외로 막 1점대 방어를 보여주다가 직전 경기 컵스 상대로 5이닝 6실점 3피홈런 안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퀸타나는 이제 2022년쯤부터 다시 이제 좀 잘하고 있다. 옛날에 화싹에서 잘하다가 한 3, 4년 정도 부침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잘해지고 다시 잘해진 기간 동안 홈이랑 원정 편차, 원정에서는 좀 못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 시즌에는 오히려 뭐 원정 성적이 더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퀸타나 정도의 선발이면 미러키에서 나름대로 꺼낼만 하다고 보여요. 바로 직전력이 조금 두드러 맞았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은 큰 거를 많이 맞는 편도 아니고 제구력도 지금은 좋고 작년에 184이닝 동안 볼넷이 70개, 올 시즌에는 제구 문제는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보여요. 더구나 이 내일 보면은 템파가 지금 안 그래도 빠따가 708에서 667까지 엄청 하락세인데 더구나 좌한 상대일 때 안 좋고 홈일 때도 또 안 좋아요. 템파는 안 그래도 요즘에 빠따가 하락세인데 좌한 상대로 홈일 때 더욱더 안 좋아진다고도 합니다. 바로 직전 경기 때 못 치다가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14안타를 쳤지만 결국에는 졌고 템파 빠따는 저는 요즘에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미러키 역시 빠따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얘네들도 기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뭐 잘 치는 건 아닌데 나는 근데 이런 것들 불펜 소모상으로 템파베이가 리그 7등 불펜인데 지금 어제만 이 5명을 썼고 미러키는 경기가 없었었죠. 주력 불펜들 4명이나 연투에 빠져있다. 내일은 그래서 저는 뭐 좋은 불펜이 나오기 어려운 점도 이런 것들 보면 경기를 길게 갔을 때 미러키가 우위인 부분이 있겠다. 3연투는 무리기 때문에 투구수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언더도 조금 생각 중인데 언더 보는 거는 꽤나 요즘에 좀 폼이 괜찮은 선발 투수들인 반면 이렇게 좀 빠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9.5 기준 이것도 언더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치 대 컵스, 클레이 홈즈랑 타이어리 붙는데 최근에 둘 다 뭐 잘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홈즈 선발로 포변을 했는데 최근에 4경기 동안 2.05 그냥 최근 4경기 안 봐도 그냥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올 시즌 이제 7경기 선발 뛰는 동안 이닝은 많이 못 먹는데 경기당 한 5이닝 조금 넘게 먹는데 피홈런이 빵개라든지 볼넷 관리도 잘 되고 피홈런 빵개 이게 조금 커 보입니다. 원래부터 싱커를 쓰면서도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홈즈의 특징인데 홈즈는 아직까지 피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이게 컵스가 지금 이제 시즌 55홈런이거든요. 근데 이게 홈이나 원정 둘 다 똑같은 경기를 했는데 리글리 필드에서는 홈런이 18개인데 원정에서는 37개예요. 근데 이런 빠따가 홈즈한테는 홈런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지금 원정에서의 홈런이 컵스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홈즈가 일단은 뭐 홈런을 하나도 안 맞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는 하죠. 타이온도 요즘에 괜찮아요. 일단은 방어율 자체가 쓸만해. 작년은 이거보다 훨씬 좋았는데 초반에 살짝 안 좋았던 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최근에 6경기
이 기간 동안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개막전에서 4.1이닝 동안 6실점 했던 애리조나한테 두드러 맞은 거 그거 말고는 부침이 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경기 35.1이닝 2.80 원래부터 볼넷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홈런 개수도 최근에 안 맞아가지고 봐줄만한 상태이기도 하고 둘 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발이라는 소리거든요. 경기를 조금 뜯어보면은 컵스는 OPS가 1등이었다가 지금 조금 처져가지고 780으로 하락세긴 한데 어쨌든 리그 3등 빠따고 매치는 699에서 752까지 올라왔다. 둘 다 그래서 빠따는 좀 꼽아주는 팀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컵스는 요즘에 빠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최근에 5경기 동안 타율 같은 게 2할 1리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저는 이 경기도 사실 OPS만 보면은 오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발 투수 상태도 괜찮고 요즘에 모양새라든지 저는 언더 쪽을 좀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그만큼 선발들이 닫아줄 만한 게임으로도 보여. 문제는 이게 둘 다 매치나 컵스나 빠따가 이제 좀 믿을만한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요즘에 폼 회복한 애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문제긴 하지만 저는 매치 승이라든지 뭐 언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우치 가능성도 있고. 다음 클리블랜드와 이제 필라델피아 개빈 윌리엄스 놀라입니다. 이거는 일단 개빈 윌리엄스나 놀라나 둘 다 이제 최근 들어서 구속 상승이 조금 보입니다. 개빈 윌리엄스는 원래부터 공이 빠른 애예요. 근데 96.8마일을 찍고 있고 직전 경기 때는 평균보다도 더 빨랐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그 토론토한테 4이닝 동안 피홈런 1개, 볼넷 5개 제구력이 문제가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였었고 올 시즌 벌써 32이닝 동안 볼넷이 19개입니다. 제구력에 문제가 있다. 큰 거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긁히는 날에는 정말 잘하거든요. 저번에 양키스 닫아줬던 그런 게임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그런 활약을 막 꾸준하게 보이지는 못해요. 가지고 있는 공은 좋은데 좀 제구력에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반대로 이제 놀라 같은 경우는 이 리그의 몇몇 훌륭한 투수들 가운데 제구력으로 손꼽히는 여기 보면은 훌륭한 보더라인 피칭을 한다. 엣지 레이트가 50.9%다. 엣지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그 테두리 쪽으로 강한 피칭 한마디로 보더라인 스트라이크 존에 이제 걸치는 그런 피칭들을 아주 잘한다. 보더라인 근처로 던지는 피치 비율이 50.9%로 리그 전체 1위거든요. 이 존을 넘나드는 피칭, 말 그대로 피네스 피처라는 소리입니다. 제구력이 아주 우수한 선수고 이거는 매년 놀라의 특징이기도 했었죠. 최근에 조금 회복 중인데 거기에는 이런 구속 상승도 보입니다. 올 시즌 이제 포심의 평균 구속이 91.4마일이거든요. 에런 루나라는 매년 커브랑 포심이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투수인데 사실 올 시즌에 이제 구속이 조금 안 나왔지만은 직전 경기에서 평균보다도 한 1마일가량 나와가지고 92.3마일로 좀 구속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구속이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공을 원하는 대로 꽂아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놀라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런 것들 바탕으로 요즘에 회복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어려운 상대, 컵스와 애리조나 이런 빠따가 강한 팀들 상대로도 해냈던 거라서 저는 놀라가 지금 이제 성적이 놀라답지가 않잖아요. 슬슬 회복할 수 있겠다. 여기다가 지금 필라델피아의 좀 빠따력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특히 한 10경기가량 8승 2패로 승률이 아주 좋은 편인데 그 중심에는 빠따의 상승세도 있고 일단은 선발진이 훌륭한 편이에요. 그 중에 에런 올라가 좀 활약을 못해주고 있었는데 얘까지 지금 활약 중이라는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엄청 불펜이 안 좋았었다가 요즘 회복세라든지 클리블랜드는 반대로 작년에 철벽이었던 애들이 올 시즌에는 좀 하락세가 보이죠. 워싱턴한테 좀 많이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클리블랜드도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이고 필라델피아도 원정이 그렇게 막 볼 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선발상으로도 놀라가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빠따적으로도 필라델피아가 꿀리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필라델피아 승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경기는 뭐 오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둘 다 요즘에 빠따는 나쁘지 않고 에런 놀라 내가 믿고는 있지만은 에런 놀라가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 경기는 8.5 기준으로 언더 보기는 좀 무서워. 어제 클리블랜드는 불펜을 하나도 안 썼고 필라델피아는 많이 썼다던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경기가 길게 가면은 점수가 좀 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뭐 필라델피아를 보기는 보는데 사실 언더오버는 적은 점수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한다 그런 그림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켄자 대 보스턴 로렌즌이랑 도빈스라는 친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도빈스 같이 신인 투수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어려운데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어 보입니다. 보니까 구속 같은 것들은 잘 나오더라고요. 한 96마일짜리 피칭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 결정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삼진을 잡아줘야 될 때 슬라이더 같은 게 좀 밋밋해 보이거든요. 나는 오히려 좀 하이패스트볼 피칭을 할 거면 스플리터 같은 거를 좀 더 써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던지는 거 한번 봤는데 공은 뭐 직구 같은 것들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로렌제는 지금 기록이 4.23인데 저는 이거보다도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볼티모어한테 피홈런 4방을 맞는다든지 오락가락합니다. 이 직전 경기 때도 쳐맞았었는데 이제 그 로렌젠도 구속 같은 게 그래도 평균보다는 한 1마일가량 더 나오고
원래부터 구속이 93, 4마일 찍는 애인데 직전 경기 평속이 95.1마일이었었어요. 일단은 로렌젠도 피홈런 같은 게 많이 맞긴 했지만은 볼티모어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팀이기는 해요. 가끔가다 뭐 쳐주고 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맞을만 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저는 선발 투수 둘 다 상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켄자가 그냥 OPS가 많이 상승세라는 거 좀 가볼 만한 역배지 않나. 켄자가 홈이잖아요. 그래도 홈발을 많이 받습니다. 15승 5패. 홈에서 승률이 상당히 좋아요. 보스턴은 그냥 원정이나 뭐 반반 딸이고 켄자의 홈에서 로렌젠이 그렇게 나쁜 투수만도 아닌데 딱히 뭐 보스턴한테 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요즘에 그리고 켄자 빠따가 특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거. 원래는 위트 혼자 지키다가 특히 요즘에 마이켈 가르시아의 활약이 너무 좋고 살바도르 페레즈 좋아졌다. 뭐 제가 여러 선수 얘기 많이 했었죠. 사실은 선수의 몇몇만 놓고 보면은 빠따적으로는 보스턴이 조금 더 나은 팀이겠지만 저는 요즘에 켄자 빠따 609에서 지금 662까지 슬슬 좋아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난 그래서 불펜도 사실은 보스턴은 좀 리스크가 있는 반면 켄자는 5등까지 올라갔고 요즘에 회복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볼 만한 역배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켄자가 홈에서 로렌젠 등판, 로렌젠이 거슬리긴 하지만 가볼만 하지 않을까. 요즘에 켄자 분위기 좋죠. 켄자 최근에 지금 15경기도 13승 2패입니다. 저는 켄자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홈에서 최근에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바탕 삼겠습니다. 다음 화싹 대 마이애미. 전 이 경기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화싹 안 건드리고 싶지. 화싹이 작년만큼 못하진 않아. 브라이스 윌슨. 저는 이런 친구 나올 때보다도 화싹이 그냥 시민 투수들이 나올 때 그때가 더 믿을만하다고 했었습니다. 브라이스 윌슨이 작년에 미러키에서 선발도 몇 번 뛰었지만은 보통은 그냥 롱릴리프 땜빵 선발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기록이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닝 대비 뭐 많은 피홈런이라든지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기회도 많이 주는 편인데 문제는 이게 맥스 마이어가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에 얘가 구속도 많이 올랐고 슬라이더의 위력 그런 것들 바탕으로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좀 실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피홈런을 많아지고 해가지고 글쎄 마이어를 저는 지금은 좀 경계를 합니다. 얘가 초반에 잘해가지고 믿고 가고 싶었는데 믿어준 두 경기 동안 응답을 못하다 보니까 저는 마이어 경기 좀 조심하고 싶네요. 마이애미가 불펜도 지금 많이 좀 처맞고 있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얘네들 둘 다 뭐 화싹을 홈에서 믿을 것도 아니고 마이애미도 원정에서 지금 뭐 빠따도 오락가락 하는데 믿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사실 선발에서 포텐셜이나 기대치는 마이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신시내티 경기. 저는 헌터 브라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제가 로케이션 플러스 뭐 스토퍼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자료들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헌터 브라운에 관한 뉴스예요. 헌터 브라운이 얼마나 지금 뛰어난 선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뉴스였거든요. 뭐 일단 스토프 같은 거 리그에서 상당히 뭐 잘 뿌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속이 너무 잘 나오는 애니까 스토프도 좋은데 엣지 레이트 원하는 곳에 제구를 할 수 있는 로케이션도 빵빵빵 구석구석 꽂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이제 상위권 엣지 레이트와 그리고 뭐 구속 같은 걸 나타낸 건데 이 중에 헌터 브라운은요 엣지 레이트도 전체 뭐 7번째 정도로 높은데 여기다가 다른 애들은 원하는 데다 꽂긴 꽂는데 사실 구속이 잘 나온 애들은 아니거든요. 헌터 브라운은 96.8마일짜리 공을 원하는데 위력적으로 꽂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헌터 브라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기록들 올 시즌에 43이닝 동안 아메리칸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삼진 개수 잡아준다든지 뭐 방어율 같은 거 3등이다 WHIP 3등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 면에서는 아주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맨날 헌터 브라운 노래를 불렀었거든. 근데 이제 헌터 브라운이 바로 직전 경기 때 실점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구속이 조금 못 나왔다. 올 시즌 평속이 97마일인데 직전 경기 때는 한 1마일가량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직전 경기 때 조금 부진했던 것들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뭐 헌터 브라운 좋게 볼 만한 투수죠. 작년에도 얘로 꿀 많이 빨았었고 오늘 역시 헌터 브라운 등판이면 저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닉 마르티네즈도 참 얘도 좀 껄끄러워요. 일단은 최근에 한 3경기 정도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고 또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작년이 너무 이제 재구적으로 비정상적이었었다. 작년에 142이닝 동안 볼넷이 18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미친 제구력을 뽐냈었는데 사실 올 시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또 제구력도 살아나기도 하고 볼넷 많이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닉 마르티네즈도 꽤나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일단 헌터 브라운이 우세한 선발인 건 맞지만 닉 마르티네즈도 조금은 까다롭고 여기다가 휴스턴이 빠따적으로 사실 많이 못 보여준 거 그런 게 좀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OPS가 뭐 6, 7, 9 정도로 20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뭐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요즘에 좀 이제 볼넷이 많은 거 출루가 높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찬스를 만들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뭐 헌터 브라운 경기면은 저는 뭐 휴스턴을 보고는 싶네요. 근데 여기다가 양 팀이 빠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언더도 조금은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휴스턴 타자들이 헌터 브라운을 지원해줄 수 있냐. 저는 이 선발은 믿는데 휴스턴에 빠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시내티도 오락가락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신시가 얘네들도 최근에 3경기 연속으로 한 점차 게임이거든요. 야, 이런 것들 보니까 또 끈덕지게 가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휴스턴 사이드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휴스턴에 빠따가 얼마나 브라운을 지원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임 같습니다. 자, 다음 미네소타 대 샌프란시스코. 원래 이 경기가 미네소타의 조 라이언이 등판 예정이었었는데 패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패덱도 내가 아까 소개한 것 중에 이런 보더라인 피칭, 한 93마일 정도 되는 공을 참 존을 넘나드는 그런 피칭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와중에 32이닝 동안 볼넷이 16개입니다. 제구력 면에서 추격점을 받는지 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볼넷도 상당히 많은 게 보여요. 그나마 초반에는 개투들게 맞자가 최근에 5경기 동안 2.88 정도로 봐줄만한 피칭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조 라이언이 나왔으면 이걸 미네소타를 쉽게 누르겠지만은 패덱 등판이면 쉽게는 못 누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미네소타와 이제 볼티모어 시리즈 동안 미네소타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이다, 반대로 이제 볼티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샘프가 상대면은 그건 좀 까다롭거든요. 요즘에 미네소타가 홈에서 굉장히 잘해요. 또 10경기 동안 9승 1패 여전합니다. 6연승 달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원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6경기 동안 5승 1패, 컵스한테도 위닝 시리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나마 선발로는 패덱이든 힉스든 간에 누구든 뭐 믿지는 못하겠다. 힉스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냥 뭐 기록면에서 나는 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가지고, 힉스도 그냥 뭐 피홈런 같은 거 적다든지 낮게 피칭한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얘도 이제 좀 볼넷이 많은 스타일이고 맞을 때는 맞는다. 그래서 저는 둘 다 뭐 믿음 많이 안 가서요.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홈발은 알겠는데 오늘 경기는 미네소타를 보기에 썩 좋아 보진 않는다. 그만큼 샘프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저는 뭐 한 점 차 게임? 막연하게 그냥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불펜 소모상으로는 미네소타가 많이 썼다, 샘프는 직전 경기 쉬었다,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경기, 쿠어스 필드 경기인데 센자텔라랑 바스켓스입니다. 콜로라도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적은 승수를 보이고 있는 팀이에요. 지금 뭐 비율상으로 6승 31패니까 작년에 화싹을 방불케 하는 그런 승수라고 하던데, 어쨌든 센자텔라도 안 좋은 선발로 봐야 됩니다. 2, 3년 전쯤 그때는 얘가 건강할 때는 콜로라도가 키워볼 만한 선발이었었는데, 지금 기록이 말해주고 있죠. 시즌 초반 한 2~3경기가 잘하다가 지금 이제 5경기 동안 7.66, 5경기 동안 본래 5개밖에 안 줬어. 근데 피안타가 38개다. 재앙과 같은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다. 안타를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뭐 피홈런도 많이 있는 편이고, 특히 이제 쿠어스 필드 같이 넓은 구장에서는 특히 안타가 나오기가 좋겠죠. 세나텔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선발이다. 요즘에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랜디 바스켓스는 초반에 잘해주다가 최근에 못하거든요. 그냥 원래부터 구속도 안 나오는 편이고 스토프도 없는데 제구도 안 좋아요. 32이닝 동안 볼넷이 24개, 직전 경기도 볼넷 5개 줬습니다. 매번 이제 좀 위기를 많이 주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1경기는 11.5를 받았어도 일단은 오바 같은 거 보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쿠어스의 이제 그 콜로라도 빠따가 얼마나 이거를 따라가줄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선발 투수 상태를 봤을 때는 오바 같은 거 보기는 괜찮아 보여요.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샌디에고도 불펜이 진짜 리그 최고였다가 제가 거의 한 뭐 15경기 이상 동안 한 1실점 이하 이런 피칭들을 해줬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 양키스한테 많이 두드러 맞았었고, 그래서 샌디에고는 지금 뭐 불펜도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도 리그 지금 거의 뭐 최하급 빠따인데 우한 상대일 때 홈에서는 좀 친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바스켓스도 공략할 만한 선발이다. 저는 이 경기도 뭐 오바 같은 거 일단 보고 싶고요. 그래도 뭐 샌디에고가 요즘에 빠따가 오락가락 하지만은 센자텔라 상대로는 많은 안타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샌디 쪽으로 볼게요. 바스켓스가 나와서 좀 못 믿어온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샌디에고가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가 딱히 홈발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샌디 쪽으로 좋게 보고 오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핸드릭스랑 스가노가 붙는데, 사실 핸드릭스는 오락가락이 좀 심하죠. 그동안 초반에 조금 잘했었는데 피네스 피처전 면모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뭐 갑자기 볼넷도 늘어나고 피안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직전 디트로이트 같이 어려운 상대한테 7.2이닝 1실점,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피칭을 했어요. 고점과 저점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는 조금 잘한 게임이었었고 훌륭한 보더라인 피칭, 원하는 곳에 제구 꽂아 넣으면서 볼넷은 최대한 안 주고 구속은 안 나오는데 노련한 피칭,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투수예요. 이런 면에서는 핸드릭스가 그래도 아주 뭐 값어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거고, 반대로 스가노는 얘도 핸드릭스랑 조금 비슷한 게 일단은 제구가 너무 좋고 가지고 있는 공에 스토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삼진을 속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 없고, 공이 좀 실투 같은 경우는 뭐 피홈런 같은 게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볼티모어가 선발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애플린도 없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없고 이런 상황에 스가노가 그나마 볼티모어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선발이거든요. 물론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 이런 건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뭐 잘 풀린 날은 7이닝 먹어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볼넷을 많이 안 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4경기 동안 2.52로 괜찮은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저는 스가노가 조금 더 좋은 선발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볼티모어가 또 원정 경기잖아요. 볼티모어 지금 원정 또 6연패 중이기도 하고 11경기 동안 지금 1승 10패거든요. 그래도 볼티모어는 홈런 한 방 이런 거는 있는 팀이긴 한데요. 천사의 홈구장이 여기도 홈런은 좀 많이 터지는 구장이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양팀 다 뭐 홈런 같은 것도는 좀 실마리를 좀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천사는 불펜이 리그 최악 중에 하나죠. 워싱턴과 더불어 리그 최악의 불펜, 천사 불펜이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스가노가 나오는 날이면은 이런 원정에서의 연패를 끊을 만한 기대치가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뭐 카일 깁슨이 나올 때나 찰리 모튼이 나올 때나 이럴 때는 희망이 진짜 없는데, 스가노 정도 나와주면은 그래도 볼티모어가 좀 기댈만 하지 않을까. 원정에서의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를 풀만한 그런 걸로 보여가지고, 상대도 상대기도 하고 저는 볼티승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9.5 기준으로는 난 한번 언더도 보고 싶은 것 같아. 그만큼 양팀이 빠따 요즘에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 거에 가깝긴 해. 그동안 너무 못하다가 요즘에 조금 잘하고 있는 거에 가까운데, 그만큼 고점은 보여준 선발들이다. 특히나 스가노는 좀 안정적인 거에 속하기도 하고. 자, 다음 애리조나 대 다저스 경기, 이로드랑 사사키 시한폭탄들입니다. 사사키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승리를 신고하긴 했는데, 사사키 역시 저는 매번 말하지만 일본 야구 시절의 기대치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를 사사키가 승리하긴 했는데 사실 실점도 한 30점가량 했었었고 구속도 안 나섰습니다. 사실 맥스 구속은 막 100마일까지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95마일을 못 찍었어요. 평균적으로는 구속이 떨어진 게 있었는데 그런 경기를 이긴 거였다. 그래서 나는 사사키도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그리고 이로드는 저는 뭐 안 좋게 보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더라인 피칭이 된다, 엣지 레이트 좋다 이런 거 적어놓긴 했는데, 얘도 뭐 볼넷이 적은 편은 아니죠. 피홈런도 지금 7개이기도 하고, 그냥 애리조나가 얘를 좀 잘못 때리고 왔다, 저는 그런 얘기만 매번 합니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다저스는 요즘에 OPS가 상승세기도 하지만은 이 좌투수한테 약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애리조나도 요즘에 빠따가 하락세잖아요. 이것도 원래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게 우투수 상대로 OPS 이게 그 .9가 넘었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해. 그런 것도 있어갖고 우투수한테 홈에서 뭐 강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오바 같은 거 10.5여도 뭐 좀 보고는 싶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사사키를 못 믿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직전 경기 때 승리 신고했지만은 구속도 안 나왔고, 그냥 지금 보이는 모양새가 기록은 조금 봐주만 한다고 할지라도 일본 야구 시절에 기대했던 기대치가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스플리터 같은 거 80점 준 거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뭐 이로드도 만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저스도 좌한 투수한테 약하지가 않고 애리조나 역시 우투수로 혼내주던 부분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싶네요. 다저스 승리도 보기는 보는데, 다저스 승리 보는 거는 그냥 양팀의 체급 차이, 하지만 다저스가 원정도 승률은 그냥 반반이다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썩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요. 자, 다음 경기 시애틀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카스티오랑 겉서머니 보는데, 지금 일단 선발 리스트만 봤을 때는 둘 다 좀 볼만한 애들이죠. 시애틀에서 카스티오가 홈 경기다, 토론토의 겉서먼 토론토에서 가장 뭐 스토프가 있는 친구지 않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방울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사실 요즘에는 근데 겉서먼도 조금 못하는 날이 있다가 바로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잘하긴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완전히 뭐 믿을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뭐 매년 홈이랑 원정을 좀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원정에서 좋았었다가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썩 좋지가 못하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애틀의 카스티오는 그냥 뭐 홈이면은 홈 카스티오면은 그래도 좀 볼만은 합니다. 단순하게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작년까지 포함이 된 거여도 10경기 동안 2.72 정도로 그냥 매년 뭐 이 정도 활약, 3점대 초중반 활약 그 정도는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시애틀도 요즘에 약간은 좀 단물이 빠진 모양새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매번 시애틀이 OPS 뭐 한 20등에서 25등 사이 그 정도밖에 못 미치는 애들인데 올 시즌 초반에는 빠따가 너무 좋죠. 특히나 이제 데리고 온 그레고리 폴랑코 같은 애들 너무 잘 치고 있기도 하고 랠리 같은 애들 지금 뭐 홈런 같은 거 선두권 달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시애틀이 지금 빠따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토론토도 최근에 두 경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뭐 OPS 하위권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두 경기 정도는 뭐 잘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7.5 정도면 오바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거스먼도 지금 기록이 한창 좋을 때보다는 아닌 것 같고 카시오는 뭐 딱히 뭐 흠잡을 건 없긴 한데 이러다가도 뭐 한 2, 3실점 가량 해줄 수도 있다고 봐가지고 여기다가 토론토의 불펜 3.59에서 4.33까지 믿을만한 마무리였던 제프 호프먼까지 지금 좀 무너지기도 하고 토론토 불펜은 좀 하락세고요. 여기다가 토론토는 내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좀 빠따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네요. 난 그런 면에서 또 한번 시애틀 승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바 보는 거는 나의 이런 의심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시애틀도 나는 지금 슬슬 약간 의심하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원정에서 시리즈를 많이 했다든지 홈에서 최근에 9경기 8승 1패입니다. 그만큼 시애틀은 또 홈발도 많이 받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 차이 생각해가지고 시애틀 승리라든지 뭐 오바 시애틀은 떠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7.5 기준으로는 둘 다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애틀 승리라든지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슬레티스 대 양키스 게임이 있는데 오스발도 비도와 윌 워렌이라는 친구가 붙어요. 나는 매번 말하지만 양키스 윌 워렌은 믿지 못한다. 얘가 나온 날에 굳이 양키스를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바 같은 것만 끌는 게 좋지. 정말 가끔 가다가 막 5이닝가량 한 1, 2실점으로 닫아주고 그런 게임들이 있지만은 정말 흔치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도 구속은 더 늘어졌고 뭐 제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볼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키스에서 윌 워렌이 나온 날은 그날은 양키스를 보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슬레티스가 얘네들이 사실 홈이라고 해서 뭐 없어요. 원래 그동안 이제 콜리세움, 오클랜드 콜리세움을 홈으로 쓰다가 이제 연고지를 잃어가지고 세크라멘토 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홈발을 뭐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인데 글쎄 그냥 오셀티스가 홈이라고 해서 믿을 건 없지만은 하여튼 워렌이라는 친구가 의심스러운 거 여기다가 제가 오스발도 비도는 작년에도 조금 좋아했었거든요. 얘가 나오는 날에 꽤나 뭐 긴 기간 동안 잘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통산으로 봤을 때 최근 이제 한 3년 동안 홈보다도 원정에서 좋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얘는 이제 플라이 볼러거든요. 성향상으로는 플라이 볼러인데도 홈런이 되게 적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홈런이 많습니다. 저번에 이제 텍사스한테 피홈런 4방 맞았던 경기라든지 최근에 4경기 동안 몰아가지고 홈런을 맞아가지고 지금 그 7경기 7피 홈런이거든요. 볼넷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피안타도 많다 이래서 얘도 지금은 신임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요. 여기다가 두 팀 다 빠따적으로는 특히 어슬레티스의 이런 빠따 상승세가 많이 보이죠. 어슬레티스는 최근에 5경기 동안 전부 두 자릿수 안타를 쳤습니다. 타율이 거의 뭐 3할에 달하기도 하고 양키스 빠따는 말해 뭐합니까? 뭐 샌디에고 상대로는 진짜 CG한테 막히다가 홈런 2방으로 이 경기를 이겼었는데 양키스 빠따는 비도 같은 애들 만나면 좀 불품일만 하다고 보이기는 보여요. 리그 이제 홈런 전체 1위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그냥 오바 정도만 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기준점들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도 이런 뭐 양팀의 빠따라든지 선발 투수의 내용 그런 걸로는 오바를 볼 만한 게임처럼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